안녕하세요, 페이퍼홀릭 시청자 여러분, 데브입니다. 오늘은 후원 도면 리뷰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소개시켰던 리뷰는 대부분이 새로 나왔던 소위 말하면 신제품? 이라는 느낌이 드는 후원 도면이었는데, 오늘은 좀 옛날 도면을 들고 와봤습니다. 꽤 오래전 도면이기도 하고, 이 도면은 장르도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장르를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도면이 좀 독특한 도면이에요. 약간 원 플러스 원 같은 도면이죠. 기체 자체가 원래 그러니까요. 이렇게 황금색 기체 보시면 여러분들 단박에 아실 수 있는데, 황금색 기체는 건담 시리즈에서는 몇 개가 있습니다. 몇 개 시리즈가 있는데 제일 유명한 건 역시 백식이겠죠. 근데 시드 시리즈에서도 백식의 포지션은 아니지만 약간 백식과 같은, 그러면서도 백식보다는 넘사벽의 능력을 짓는 그런 기체가 하나 나오죠. 예, 바로 아카츠키입니다. 시드에서 시드 데스티니에서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세계관 최강자의 포지션이라면 스트라이크 프리덤 건담이 있지만, 이 아카츠키도 빈병기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능력까지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능력 있는 파일럿이 탄다면 이 정도면 세계관 최강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능력 이체죠. 대기권 안에서 쓸 수 있는 백팩과 대기권 밖에서 쓸 수 있는 백팩, 이 두 가지가 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시라누이 팩, 오오아시 팩, 이렇게 두 가지가 따로 있죠. 처음에는 카가리가 탔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파일럿이 타서 우주에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죠. 그야말로 아크엔젤 한 대를 통째로 보호해버리는 뉴건담과 같은 능력을 자기 하나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선 자체를 보호해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기체인데, 그만큼 능력 있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드 세계관도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키트화는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HG하고 무등급 100분의 1 이 정도에서 그쳐버렸던 조금 비운의 기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이 금색 기체를 나름 또 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이 기체가 에떼님이 디자인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좀 오래된 기체이고, 그때 당시 디자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소체 크기가 40cm급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자인한 것은 하는 것은 기준이 50cm에서 60cm급으로 되게 좀 커진 덩치가 좀 커진 그런 느낌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40cm가 거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서 이제 40cm 기준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오오아시 팩과 시라누이 팩을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근데 조금 늘어난 경우는 있죠.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때도 전개를 했고 일러스트를 했는데, 금색 기체이면서도 이 자료가 많이 없어요. 자료도 많이 없고, 그리고 금색 자체를 살리는 게 중요해서 그런지 데칼링이 거의 없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웠다? 뭐 아쉬웠다라면 아쉽고 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디자인이 됐는데, 이 앞에 잡설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바로 PDO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PDO는 통합 PDO입니다. 전체로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최근에 제가 디자인한 건 아니죠. 최근에 전개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헐렁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때는 전개 자체를 그렇게 빽빽하게는 많이 하지 않았던 시절이라서 약간 헐렁한 느낌이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다시 전개를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뭉쳐진 게 보면 조금 이상하죠. 이게 통합 백팩이거든요. 통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오아시와 시라누이가 겹쳐져 있습니다. 백팩이. 그래서 조금 보기가 거시기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소체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얼굴 해서 조금 만든 기억이 있어요. 만들다가 이제 다른 프로젝트 때문에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상당히 얼굴 자체가 좀 작습니다. 작은 편이에요. 왜 작은 편이냐? 40cm급이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422mm 나오죠. 여기 아마 백팩 때문에 2.2cm가 올라가서 그렇지 소체 자체는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막 디테일이 막 뭐 화려하게 분할이 되어 있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보는 에떼님의 모형에서는 조금 분할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곡선도 많이 있는 편인데 원래 이 아카츠키는 곡선은 많이 없는 편이에요. 네, 곡선은 많이 없지만 그만큼 좀 디테일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런 느낌의 어떤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다른 부분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 모형의 좀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머리는 원래 어려운 거니까 머리는 어렵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면 이 파츠로 가는 게 좋은데요. 바로 이 사이드 스커트입니다.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스커트를 이걸 테스트 하셨던 분이 우리 카페 예전에 모델러님이 하셨는데 이 테스트 하셨던 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 만들 때 제일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전개할 때도 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얇은 띠도 굉장히 당연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곡선면이 이렇게 살려져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원형으로 들어가고 다시 튀어나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체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파내기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면 적절하게 이제 타협을 조금 보면 모양 자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이드 스커트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이 모양 자체도 복잡하고 곡선이 굉장히 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오오하시 시라노이 이 두 가지가 이 아카츠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시라노이 팩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라노이 팩이 판넬과 같이 여러 개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여러 개로 분리가 돼서 판넬 자체가 드라군이라고 해야 되죠. 참. 드라군이 여러 개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라노이 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드라군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군 자체의 디테일은 이제 하나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12개였나? 아무튼 꽤 많은 숫자가 시라노이 팩이 들어가는데 이제 곱하기 몇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종이 모형에서는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단순 반복 작용 작업 이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장래가 좀 안 나왔던 이건 장래가 하나였나? 그렇게밖에 안 되는 좀 비운의 백팩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이 에떼님 특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제가 좀 특징을 늘 말씀드렸죠. 무장의 디테일을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무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에떼님의 스타일 때문이라 그런지 여기 이 빔이 나가는 이 빔포에서도 이게 일일이 분할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뭐 파내기는 일일이 다 있고 이렇게 곡면을 전부 다 살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기 뒤에 파내기가 또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이걸 12개 정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나? 아닌데? 아무튼 꽤 많은 숫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라고 볼 수가 없지, 않을 수가. 자, 아무튼 그런데 여기 빔 샤벨도 꽤 많은 분할이 되어 있어요. 빔 샤벨마저도 꽤 많은 분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계속 앞에서 볼 수 있는 이 쉴드 부분에도 굉장히 또 많은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이 모형이 40cm급이라고 해서 좀 작으면서 디테일을 조금 낮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형이기도 하지만, 거기와 포함을 해서 거기에 더해서 이 에떼님의 스타일을 얹어버리니까
이 백팩과 이 무장에도 굉장히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 있다. 네, 이걸 이제 기반으로 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1 무등급을 보고도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네요. 오늘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버워치 팩이 은근히 또 백팩, 시라노이 팩이죠. 시라노이 팩이 은근히 좀 많이 뭐 화려할 것 같지만, 그런데 이제 PDO 상에서는 딸랑 하나만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버워치 팩인데요. 오버워치 팩은 대기권 안에서 쓰는 타입이라서 약간 에일 스트라이커나 아니면은 포스 임펄스 같은 느낌이 드는 날개가 좀 있죠. 예, 그렇게 해서 날개가 되어 있는데 요 디자인에서 실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봤을 때 이제 수직 꼬리 날개라고 볼 수 있는 부품이 하나가 누락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에떼님이 하도 오래전에 돼 있는데 이게 장래가 띄엄띄엄 나고 만드는 분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 부분을 캐치한 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우리 갤길님이 디자인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떼님의 후원 도면인데 갤길님이 AS를 했다는 조금 독특하죠. 예. 근데 우리 카페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수직 미익이 없었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 왜 실수를 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수직 미익이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아주 충실한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마치 여기 빈포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날개 부분에 이 파넥이라든지 이제 경첩과 같은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잘하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이 모형은 사실 확대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디테일이 좀 많이 심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되어 있는 이제 시라노의 오버워치 팩이 다 되어 있는 이 아카츠키 건담인데, 이 아카츠키 건담에서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디테일에서 이제 데칼이 들어가는 부분은 머리에 있는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머리에 있는 이거 하나가 거의 유일한 데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설정 자체가 그렇죠. 설정 자체가 감춰져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드러나 버리는 그런 설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살리기에는 뭔가 이제 뭐 포션 워닝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설정으로는 좀 뭔가 맞지 않은 것도 있긴 하겠더라고요. 뭐 그런데 나중에 또 정비는 하긴 하죠. 아무튼 좀 이래저래 헷갈리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추가로 여러 가지 데칼을 심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이걸 만드는 게 가장 좋아 보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40cm급이라서 최근에 5cm급처럼 정말 많은 분할이 있거나 디테일을 막 추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이제 사이드 스커트 뭐 이런 백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심겨져 있어서 되려 제 생각에는 이걸 그대로 뻥튀기를 해서 50cm급으로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디테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이제 아카츠키 건담을 궁금해하셨거나 갖고 싶으셨는데 혹시 방법을 모르셨던 분은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백팩도 크고 이러다 보니까 난 큰 걸 좀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그대로 원본대로 만드는 것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잘 선택을 해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원 도면이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도전하지 않은, 왠지 지난번에 제가 Z2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제가 빠뜨리고 마무시님의 장르를 얘기 안 했더라고요. 마무시님하고 또 몇 분 계셨는데 까먹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그렇게 장르가 3대, 2대 정도밖에 없는데 좀 숨겨진 명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좀 묻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건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블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 사정으로 아직 좀 쉬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영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많은 기다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